책을 통해 제주의 현재를 들여다보는 책 속의 제주 이어갑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우주 책방지기와 함께 하는데요. 바다의 날 맞이 해양 생태 감수성을 기르는 그림책을 주제로 오늘은 잃어버린 갯벌 새만금이라는 책을 가져왔다고 했는데 네. 작가와 사진작가가 함께 펴낸 책이라고 했잖아요. 일단 이 두 분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이 책은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진가 최영진 씨와 그리고 또 아동문학가 우연옥 씨가 함께 펴낸 작품이기도 한데요. 우선 최영진 사진가는요, 이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사실적이고 그리고 또 생동감이 넘치는 사진을 찍는 분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진 분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사진상인 그랑프리 픽댓 후보에 오를 만큼 이 작품성과 실력을 두루 인정받고 있는 작가이기도 하고요. 살아있는 갯벌 라마르와 또 서쪽 바다 새만금, 돌, 생명을 담다, 한국의 서해안 등의 작품집을 펴낸 이력이 있습니다. 또 글을 쓴 우연옥 작가는요, 아동문학을 전공한 작가이기도 한데요. 오랫동안 어린이책 기획 편집자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동화도 굉장히 많이 집필을 했는데요. 뭉크 살려, 이구아나의 선물, 동화 대장금, 별내는 아이 윤동주, 호랑이 형님, 소가 된 게으름뱅이, 나도 키 크고 싶어, 파랑새 등을 펴낸 이력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환경 문제를 고발하는 사진을 찍는 사진가 그리고 아동문학가가 만나서 어떤 책을 만들었을지도 기대가 됩니다. 새만금 갯벌하면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간척지잖아요. 이 책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좀 먼저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네, 이 새만금 간척 사업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36년 혹은 37년, 1987년에 계획이 발표된 우리나라의 정부 사업이기도 합니다. 전라북도 인근 서해안에 방조제를 축조해서 간척지와 담소를 조성하고 이곳을 경제와 산업 그리고 관광을 아우르는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로 만들겠다라는 우리 정부의 계획이었는데요. 1991년 착공에 들어가서 2006년에 물막이 작업이 끝났는데요. 그 길이가 무려 33.9km에 달합니다. 이 사업은 단군 이래 우리나라 최대 국토개발 사업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게 이 우리나라에서만 대규모 사업이 아니라 세계 최장 간척 사업으로 기네스북에도 이름이 올려져 네. 있다고 합니다. 사업 규모가 그만큼 크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크다는 것은 사실 그만큼 환경 파괴가 됐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이 사업이 시작되고 환경 훼손과 생태계 파괴에 대한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하기로 유명하기도 했는데요. 이 수많은 시민사회와 환경단체 또 지역 주민들이 이 사업에 크게 반대하면서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06년 이 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결국 사업 추진은 막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 규모의 우리나라 간척 개발 사업인 새만금 사업 착공된 지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곳이죠. 다시 책 내용 속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이 책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네, 그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이 이명애 작가의 플라스틱 섬이라는 그 그림책은 바다새의 입장에서 플라스틱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취하고 네. 있는데요. 이 책도 마찬가지의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갯벌에 해마다 오는 친구, 철새들이 있죠. 이 넓적부리 도요새를 기다리는 새의 입장에서 또 이야기를 펼쳐 나가고 있는데요. 책의 화자인 나는 이 갯벌에 사는 수많은 생명체 중에서도 작은 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자신보다도 이 덩치가 작은 도요새가 해마다 8,000km를 날아오는 것이 정말 놀랍고 또 신기하기도 해서 늘 그 친구를 기다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새만금 간척 사업이 시작되면서 물길이 차단되면서 다른 친구들이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걸 보고 나는 걱정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간척 사업을 하기 전과 네. 간척 사업을 시작하고 난 후에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군요. 어떤 걱정일지 좀 짐작이 가기도 하는데, 근데 이 바다 작은 새는 네. 왜 도요새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원래 이 새만금은요, 이 10만 마리의 도요새가 군무를 추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네. 곳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정한 이 속도와 이 리듬을 유지하면서 이리저리 이 하늘을 나는 이 도요새 무리의 근무는요,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장엄한 장관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 간척 사업으로 도요새들이 즐겨 찾던 곳이 사라지면서 이 군무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아마 이 새만금을 찾았던 철새 중에 가장 상징적인 새가 도요새여서 이 도요새를 이야기의 중심에 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미국의 저명한 조류 관찰자인 이 스콧 와이덴솔이 얼마 전에 책을 하나 냈는데요. 이 날개 위의 세계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새만금에 대한 내용이 일부 들어있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불명예스러운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간척 사업으로 전 세계에 서식하는 붉은 어깨 도요새 총 개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약 7만 마리 이상이 자취를 감추었다고 이 책 속에서 말을 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까웠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철새가 새만금에서 자취를 감춘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요, 검은머리 갈매기, 또 검은머리 물대새 등의 일부 이 멸종 위기 종들이 공사가 아직도 한창인 이 현장 부근에서 알을 낳고 쉬는 모습 등이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요. 다시 철새들이 돌아오고 있다면 보호를 위한 방안을 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책에서는 간척 사업 직후에 이제 새만금 모습을 소개해 주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좀 같이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책 속의 내용 속 그 이야기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네, 정말 여러 가지 생각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들게 만드는 책이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책 속의 내용을 좀 일부 추려서 낭독해 드릴게요. 네. 너는 8,000km를 날아왔다고 했어. 이곳에 머무는 동안 살을 찌워 다시 남쪽으로 가야 한다고 했지. 아무리 많은 철새가 와도 끄떡 없을 만큼 이곳이 넓고 먹을 게 넉넉해서 다행이야. 어느 틈에 물이 차올랐을까? 내가 들려주는 넓은 세상 얘기에 시간 가는 줄 몰랐지. 바닷물은 스르륵 스르륵 갯등을 쓸며 때 맞춰 들고 나기를 반복했어. 세 번째로 널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 바다 가운데 척척 돌망이 쌓이더니 요란한 기계 소리가 온 갯벌을 뒤흔들었어. 매캐한 시멘트 냄새가 진동하고 높다란 콘크리트 둑이 생겼지. 방조제를 쌓아 갯벌로 들어오는 바닷물을 막은 거야. 뽀그락뽀그락 갯벌 구멍에서 조개와 지렁이, 개와 짱뚱어들이 아우성쳤어. 우리는 앉지도 날지도 못한 채 발을 동동 굴렀어. 고약한 냄새 때문에 숨이 막힐 것 같았지. 개와 물고기들이 배를 허옇게 드러내며 죽어갔어. 하얗게 말라가는 조개들이 물을 달라며 일제히 하늘을 향해 입을 벌렸어. 갯벌은 점점 줄었고 갯골이 앙상한 등뼈를 드러냈어. 발발대며 아무데나 쏘다니던 농개와 숭어도 더 이상은 버티지 못했어. 와, 이렇게 낭독해 주시는 동안 책 속의 사진들을 함께 볼 수 있었는데요. 사진과 함께 보니까 이 말라가는 조개 또 농개와 숭어의 그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몇 사진은 좀 자세히 보기가 겁날 정도던데 기다리던 도요새 과연 이곳으로 돌아왔을까요? 좀 안타까운 사진들이 많은데요. 이 도요새가 과연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사진이 조금 보여주기를 하죠. 이런 이야기를 좀 암시해주기도 하는데요. 책의 화자인 나는요, 이 도요새가 돌아오길 정말 간절히 기다리면서도 이렇게 바뀌어버린 곳에 혹시라도 이 도요새가 온다고 해도 편히 쉴 곳도 또 먹을 것도 없으니까 차라리 오지 않는 편이 낫겠다라고 하면서 좀 안절부절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검은 물과 붉은 물이 악마처럼 넘실거려서 사정을 모르고 날아온 철새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걸 목격했기 때문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도요새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고요. 주인공인 이 작은 새는요. 도요새를 그리워하면서 이 책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새만금은 철새 축제가 굉장히 유명할 정도로 많은 철새들이 해마다 와서 또 군무를 이루고 놀다가 돌아가는 곳이기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철새 축제도 없어진 것 같은데 결국 도요새도 돌아오지 않았군요. 사진
사진과 함께 글을 만나니까 이 책의 메시지가 더욱 강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간척 사업 시작 전과 이제 후의 사진들이 책에 담겼는데 최영진 이 사진가가 꽤 오랫동안 이 새만금의 사진 작업을 해온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최영진 사진가는요, 새만금 개발 역사를 무려 15년간 쫓아다니면서 이 사진으로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개발 전후의 모습을 정말 생생하게 이렇게 책으로 만나볼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이 글을 쓴 우연옥 작가는요, 작가의 말에서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와 함께 쓰면서 느낀 점들을 조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서해안 갯벌이 형성되는 과정이 무려 약 8,000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에 아주 조금씩 차곡차곡 쌓아온 이 천혜의 습지가 방조제 공사로 사라진 것에 대해서 이 작가는요, 잃어버린 것은 바다와 갯벌만이 아니라 8,000년의 시간도 함께 잃어버린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마음이 너무 먹먹해지더라고요. 와, 8,000년의 시간이 사라졌다라고 하니까 참 가슴 아픈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갯벌의 생태적 가치가 점점 크게 부각되고 있어요. 사업이 시작하기 전에 그 가치를 좀 지금처럼 알았다면 네.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 갯벌의 생태학적 가치가 최근 들어서 점점 더 많이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예. 이 갯벌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소중한 지역이기도 한데요. 이 지구상에서 면적은 정말 작을지라도 이 환경 정화 효과가 무척 뛰어나기로 알려져 있기도 하죠. 이 전문가들은요, 우리나라 갯벌의 연간 가치를요, 경제적으로 환산했을 때 16조 원 이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탄소를 흡수하고 수질을 깨끗하게 하는데 무척 탁월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요. 승용차 20만 대가 뿜어내는 이산화탄소를 갯벌이 전부 와. 흡수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또 이뿐만 아니라 이 멸종위기 생물의 약 3분의 1이 갯벌에 서식하고 있어서요. 일반 농지에 비하면 이 생태적 가치가 무려 100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와, 우리가 지금 탄소 제로를 지향해 나가야 하는 이 시점에서 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이 갯벌을 파괴했다는 게 굉장히 부끄럽게 느껴지고요. 이 새만금 간척 사업 끝나고 나서 그 긴 길을 드라이브하면서 기뻐했던 제 자신이 굉장히 지금 부끄러워지기도 하거든요. 정말 이제 이 시대의 개발이라는 게 우리 세대뿐 아니라 이제는 다음 세대, 그 후 세대를 위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현재 있는 갯벌만큼은 또 잘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다시금 듭니다. 언급해 주신 책 날개 위의 세계, 그리고 듭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환경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또 많이 지켜내기로 하고 있는데요. 유네스코 이 세계 자연유산에 되게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갯벌 4곳이 2021년에 4곳이 등재가 됐다고 합니다. 보성 순천 갯벌, 서천 갯벌, 고창 갯벌, 또 신안 갯벌이 이 한국의 갯벌로 이 세계 자연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여수갯벌, 고흥갯벌, 무안갯벌을 이 세계 자연유산을 등재하기 위한 후속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라 갯벌이 있는 이 군산은요, 네.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 유산 등재 작업을 포기해서요, 이 3곳이 우선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새만금의 마지막 갯벌이라고 불리는 이 수라 갯벌은요, 최근에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이 돼서 다음 달에 또 개봉을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그림책과 함께 이 영화를 함께 보시면 우리가 갯벌을 과연 어떤 시선으로 그리고 또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분명한 메시지를 좀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금방 말씀해 주신 이 다큐멘터리 영화 수라도 함께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만금과 관련한 친절한 책 안내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